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사부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불리와 휘불리, 투불리가 함께하는 주식연구소. 이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IT 기업들의 빵은 가고 마타나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타나 처음 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팡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북, 애플, 뭐 아마존, 또 넷플릭스, 구글을 이제 묶어서 한때 정말 유행했던 이 용어인데, 이 중에서 요즘에 보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넷플릭스 주가가 좀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마타나가 대신한다라는 그런 용어가 좀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타나에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앞글자를 딴 건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테슬라, 또 알파벳, 엔비디아, 또 아마존,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묶어서 마타나라고 하는데, 팡에서 어쨌든 페이스북과 이 넷플릭스가 빠지게 됐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가 이제 신규로 추가가 됐는데, 결국엔 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구독 경제 모델인데다가 경쟁자들이 치열하게 좀 뛰어들고, 또 거기다 금리 오르면서 지금 뭐 실적이나 주가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팡으로서의 좀 역할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요즘에 가장 어쨌든 안 좋은 장이지만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테슬라는 또 이게 차 회사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음. 그런데 이제 제조업체 중에서 차를 만드는 이 기업이 저기 또 이 마타나라는 또 미국의 음. 빅테크 기업에 들어갔다는 것도 되게 좀 이제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위상이 좀 올라갔다고 좀 우리가 볼 수도 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선 플랫폼 기업들도 물론 인정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들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성과 또 향후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런 타이틀을 달아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런 용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게 팡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타나가 또 영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저런 용어들보다도 저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지 이거를 좀 지켜보시고, 요즘에 또 엔비디아는 되게 또 안 좋거든요. 그래요.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를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할 때 이제 수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또 규제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음.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마타나나 이런 걸 떠나서 각 기업별로 여러분들이 잘 그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새롭게 용어가 나오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을 사둬야 되나 이렇게 막 네. 현혹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각 종목을 좀 잘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미국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미국은 지금 이거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7일 연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냥 음. 매일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폭도 좀 제법 큰 편이고, 지난번에 그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의 좀 충격적인 좀 발언이 있었죠. 그때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는 꿈도 꾸면 안 되고 경기가 좀 둔화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네.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너무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근데 그때 또 시장이 한참 많이 오르고 있을 음. 때여가지고 이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인플레 심리가 높아지면은 이게 물가를 또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물가에 영향을 사실 좀 주거든요. 근데 네.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하면서 올라가니까 음. 약간 또 그런 걸 막겠다는 좀 의도적인 발언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나스닥 시장이 이제 7일 연속 좀 하락을 하는 음.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뭐 이게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악화됐고, 아까 말씀드린 음. 또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악재로 충격을 받으면서 뭐 연일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힘을 받지 못하고 급격하게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음. 최근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좀 약세긴 하지만 약세 폭은 줄고 있지 않나요? 네, 이제 뭐 하루에 뭐 그때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선 거의 한 4% 가까이 폭락을 했었는데, 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 물론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폭이 뭐 1% 이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하락의 폭 자체는 좀 줄고는 있는데, 네. 다만 어쨌든 이제 반등을 못 하고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강 후약이 많이 나와요. 아침에 출발은 좋은데 음. 미국이 오후에 밀려버립니다. 그만큼 전형적인 좀 약세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음. 아직까지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월에 FOMC가 열리는데 일단 여기서도 0.75%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네. 뭐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 이게 0.75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확률은 높아진 것 같아요. 음. 확률이 한 70% 이상은 되는데 왜냐하면 0.5%도 아직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음. 100%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예상대로 0.75% 인상이 되면 그때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좀 중요한 게 다음 주에 9월 13일 날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네.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도 그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네네. 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물가가 좀 음. 안정감을 찾으면 그거 보고 또 판단을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13일 날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안정화되게 나오면 음. 0.5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예상치 정도로만 나오면 0.75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음. 향후에 나오는 그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음. 이제 9월에 그 FMC가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제 11월에 또 FMC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두 달간 공백이 있거든요. 음. 그 상황에서 이제 9월에 0.75냐 0.5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또 평가를 하겠죠. 아, 여전히 긴축 페달을 좀 세게 밟는구나. 음. 아니구나. 조금 완화된 스탠스로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F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죠. 연준 음. 의장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9월 21일 날 있을 그 FMC 회의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면서 좀 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끝이 났죠. 네, 3분기 2분기는 전망은 어떻게 예. 보시나요? 3분기는 그렇게 지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분기는 그래도 기대보단 좀 괜찮았고요. 사실 음. 우리나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2분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2분기 지금 뭐 계속 뭐 전쟁 나고 여러 가지 뭐 중국이 셧다운 당하고 네. 이런 좀 안 좋은 분위기인데도 환율 효과도 좀 일부 있었고 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워낙 뭐 괜찮은 또 실적들을 좀 내줬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앞으로인데 네. 3분기가 지금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지금 이제 전망으로는 한 2.5%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이제 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은 큰데 물론 네.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음. 다만 이제 업체들별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경기에 좀 민감한 특히 요즘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업종 주가가 되게 안 좋거든요. 음. 그쪽하고 뭐 백화점이라든가 의류업체 같이 좀 소비 기업들 있죠. 이쪽은 소비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음. 반대로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그 옥시대탈 페트롤리움처럼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 천연가스나 정유나 이쪽은 또 추정치가 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업종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어떤 업종들은 또 추정치가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 뭐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좀 감소하고 있어서 음. 3분기는 그렇게 기대치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3분기는 물론 업종별로 좀 나뉘겠지만 그래도 둔화 우려가 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이익 전망의 추가 하락을 또 경고했거든요. 왜 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주요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 음. 일단 이제 계속해서 좀 약간은 이제 경고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모건 스탠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이제 미국이 좀 침체를 겪을 것이다. 사실 근데 음.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미 예. 상반기부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그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나왔던 용어인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신문 보고 안 용어인데 그로스 리세션이라고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리세션이 침체고 그로스는 성장이잖아요. 네. 이 두 개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양립할 음. 수가. 이게 같이 붙여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면 침체고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완전 침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체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네. 안에서도 성장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면 뭐 경제 성장률이 막 고성장하면 뭐 3%, 4%, 5%이 정도 얘기하는 건데 침체면 역성장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1% 성장, 뭐 0.5% 아. 성장. 그러니까 약간 성장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침, 침체한 가운데 아주 네. 조금 성장했을 때 네. 그로스 근데 리세션. 그런 얘기들도 좀 요즘에 나오나 봐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침체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런 경제나 이런 것들도 요새 음. 좀 의견들이 되게 분분해요. 아니다, 뭐 침체로 간다. 있는데 요즘엔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되게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데 음. 어쨌든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좀 점점 내리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뭐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기업의 이익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음. 의견들을 좀 내고 있어서 네. 뭐 좋지 않게 보는 건 사실인데 음. 다만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뭐 뉴스 이런 부정적인 뉴스만 보고 안 좋아지는구나. 나는 이제 자산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가가 그걸 반영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S&P 500 지수도 사실 올해 연초 이후로 18% 지금 빠져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의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고 하면 한 20% 이상인데 네. 어느 정도 반영을 또 한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주가에는 어느 정도 그런 음. 좀 안 좋은 뉴스들은 반영은 되고 있다라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참 궁금한데 최근 들어서 미중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왜 이럴까요? 이게 아니 뭐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뭐 몇 년 전에도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뭐 미국을 위협을 한다.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음. 음모론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갖고 있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막 팔아버리면 네. 미국 금융시장 혼란에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얘기고요. 음. 팔면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요. 금리는 반대로 올라요. 이 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크게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물가 잡아야 되는데, 물론 물가 잡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리지만,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인위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는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음모론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중국의 그 국채가 예전에 한참 제일 많았을 때가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됐었대요. 음. 이게 근데 지금 9,678억 달러 정도로 약간 이제 줄긴 줄었어요, 실제로. 음. 그리고 앞으로 뭐 5천억 달러까지 줄일 거란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네. 그거는 중국 정부가 결정한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갈등을 하다 보니까 음. 중국이 좀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편이고 음. 그리고 예전과 달리 중국이 좀 미국의 대응책이 좀 없대요. 뭐냐면 관세를 지금 서로 간에 부과를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막 관세 전쟁 때문에 트럼프 때부터.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로 더 관세 부과하기도 어렵고 희토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네네. 희귀한 금속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음. 그게 전 세계 2015년도만 해도 95%가 중국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 데이터는 어떻게 됐냐면 그게 중국 비중이 60%까지 줄어들었어요. 어. 줄고 미국도 지금 많이 비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국채 가지고 조금 음. 이제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부분도 있고 또 국채 매각해서 약간 현금 유동성 확보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의 위안화도 좀 약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대비 차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중국이 어떤 이유로 명백하게 이렇게 파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음. 제가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의 약간 갈등, 또 대응책이 희토류 같은 이런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거, 또 위안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차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음. 매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 상황도 좀 볼게요. 러시아가 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유럽 가스 가격이 껑충 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그러니까 유럽이 안 좋아지면 이제 아시겠지만 유로화가 약해지잖아요. 네. 유로화가 약해지면 반대로 달러가 강해요.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도 안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이거는 피해가 갑니다. 이게 음. 유럽이 가스를 못 받고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유럽의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겠죠. 전기요금이 음. 비싸지니까. 그럼 거기 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에 특히 한국에 배터리 회사들이 있거든요. 배터리 밸류 체인이 유럽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럼 공장 가동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한국에도 타격이 있지만 환율 면에서도 너무 달러가 강해지고 오늘도 달러가 또 강했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거의 지금 1,400원에 막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유로화, 또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가 다 약합니다. 음. 그러니까 달러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이 너무 약해요, 지금. 음. 근데 여기에 러시아가 이렇게 가스관까지 잠궈버리면 여기 기름에 불 부어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좀 있는데 다만 뭐 유럽이 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또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걸 대비해서 유럽 국가들이요 또 가스 비축을 굉장히 많이 해놨대요. 음. 미리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환율에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어쨌든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유로와 엔화 뭐 위안화 다 떨어지고 달러만이 유일하게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참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주식시장도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오늘 코스피가 1.39% 정도 하락을 해서 비교적 큰 음. 폭으로 빠졌고 코스닥은 1.45%.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퍼센테이지로 한 1% 이상 하락을 하면 좀 급락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안 좋았고 음.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삼성전자가 또 5만 6천 원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네. 연일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 와중에도 이 환율이 또 올라가면 수혜를 받는 업종이 좀 있잖아요. 자동차. 음. 자동차 업종은 또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음. 현대차는 또 올랐습니다. 기아랑. 아, 이 안 네. 좋은 장에도. 네. 그래서 일부 업종들은 좀 차별화됐지만 아무튼 오늘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음.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음. 국내 증시는 2,400을 깨버렸습니다. 네. 음. 네, 원달러 환율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138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네네. 음. 오늘 1384원까지 그 장중에 88원까지 갔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종목이 뭔지 아무래도 막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 어쨌든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해서거든요. 그리고 음. 미국이 이제 계속 금리 올린다는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처럼 네, 환율에 말씀하셨죠.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이런 외부 변수를 매크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 뭐 아니면 환율 음.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매크로 변수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성장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제일 유행했던 게 태조 이방원 있잖아요. 뭐 태양광, 조선, 네.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은 그런 이슈랑 무관하게 또 성장들이 나오니까 특히 음. 방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무기 만들다가 네. 폴란드에 수출하니까 수출길이 열리면서 음. 주가가 재평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무 뭐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 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네. 환율이 어떻고 금리 또 그렇죠. 거기다가 전쟁 또 뭐 정말 물가 이 얘기가 정말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도록 우리가 들었는데 네. 불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에 신경 쓰면은 투자를 사실 못 하겠죠. 그래서 음. 그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뭔지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가장 좀 좋게 보는 저는 개인적인 섹터는 좀 오늘 강했지만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가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네. 미국에서도 판매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음. 여기서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니까 네. 경쟁력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쨌든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워낙 음. 버는 돈에 비해서 음.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기업들 한번 꾸준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상국님이 유튜브 댓글로 휘블리라고 하는데 여미사님 웃음이 없으시네라고. 제가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때는 꼭 웃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